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 여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차량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차주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시 공무원이 문의 전화를 건 시민들을 상대로 폭언과 살해 협박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여름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롱비치 해안가 일대는 오염된 하수가 대규모 유입되면서 폐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두고 중국이 한국을 향해 위협성 발언을 이어가자 국무부가 압박을 멈추고 타이완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동맹국들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타이완 문제를 두고 중국이 한국에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낸 데 대해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추구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동맹국, 파트너들과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협력 국가로 꼽았습니다. We will go about this in coordination with our important allies and partners, of which, of course, the Republic of Korea is one of them. 미 국무부는 그러나 한국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중국 외교부의 언사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멈추고 타이완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동향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외교적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이곳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이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개적 압박에 미국은 동맹 관계에 힘을 실으면서도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에도 긴장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년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대한 지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대학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47%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 때 37%보다 10%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81%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다면 그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자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큰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51%로 38%인 디센티스 주지사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호감도나 본선 경쟁력 측면에서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체포된 한인 여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국토안보국 수사대는 사우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펼쳐진 불법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에서 체포된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작전에서는 모두 6명의 성매매 관련 용의자들이 검거됐는데 이 중 한인은 이옥화 씨와 박옥분 씨 등 2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중국계 여성들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이옥화 씨는 중국 여성을 고용해 활동하는 불법 성매매 조직에서 중책을 담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수사를 나온 경관에게 1,6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전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씨에게는 34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박옥분 씨 역시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이 씨처럼 단속 경관들에게 수천 달러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결국 15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차주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촉매 변환기 절도범 일당이 범행을 시도하다 주인에게 들켜 일당 가운데 한 명이 칼에 맞고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사우스 엘몬테 11,200블락 TNC 애비뉴 주택가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부품을 훔치려던 절도범들이 자동차 주인에게 발각됐습니다. 차주는 당시 소음으로 인해 잠을 깬 상황이었고 밖을 내다보니 최소 3명의 절도범들이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칼을 들고 나온 주인과 다수의 절도범들이 마주쳐 몸싸움을 벌이다 절도범 중 한 명이 칼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절도를 시도하던 나머지 일당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 두고 간 장비들을 증거로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차주는 현재 지역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프렌치 불독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지만 개를 끌고 간 남성은 반려견 주인이 아닌 음식 딜리버리맨. 반려견의 주인은 아파트 감시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개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소속돼 있는 우버이츠로 연락해 신원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프로필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우버이츠는 해당 운전자의 앱 액세스를 제한하고 반려견의 복귀를 위해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견 청키의 주인인 클리블랜드 부부는 미디어를 통해 청키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든다면 절도범에게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고 보상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아시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연쇄 강도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너스 경찰국은 15건의 연쇄 강도 사건을 일으킨 일당을 소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남녀들로 총기 부품을 활용해 만든 고스트건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아시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포착되면 혐의가 추가돼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도난 물품과 현금 1만 달러, 불법 제조된 고스트건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문의 전화를 걸어온 2명의 고객에게 폭언과 살해 협박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욕시 환경보호국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근무하던 50세 라몬트 잭슨은 지난해 수도 사용 요금에 대한 문의 전화를 건 고객과 통화한 후 차단된 익명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 및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뉴욕시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시 잭슨은 다운타운 브루클린 관할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작년 7월과 9월 총 2명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가했고 한 고객은 잭슨이 잡히면 죽여버린다, 너에게 총을 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객에게 내가 당신을 잡을 때 지켜봐라 라는 등 욕설로 가득 찬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잭슨은 지난 수요일 체포 과정 중 바지 주머니에 코카인 8자루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잭슨의 범행 동기와 이것이 마약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조셀린 스트라우버 수사부 책임자는 잭슨의 행동은 뉴욕시 직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다행히 대부분의 시 직원들은 이 같지 않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잭슨은 어제 기소 사실 인정 절차에 들어갔으며 3건의 모욕 및 가중 괴롭힘과 불법 마약 소지 등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는 오는 6월 12일 재판에 설 예정이며 검찰은 그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주를 덮쳤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2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비바람과 천둥을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주택가를 휩쓸었습니다.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도 내렸습니다. 가옥이 무너지며 시민들은 머물 곳을 잃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가구를 길거리로 들고 나와 휴식을 취합니다. 오클라호마주 당국은 이번 토네이도 피해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2만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에 한여름 날씨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이 지나서야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LA 한낮 기온이 90도에 육박했으며 지역에 따라 이를 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와 비슷한 80도 후반대의 기온을 나타냈고 산악지대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이보다 더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갑자기 뜨거워진 날씨에 따라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사병이나 탈수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한낮 시간대는 그늘 등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에도 지속됩니다. 토요일은 오늘과 비슷하고 일요일부터 차츰 온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됩니다. 다음 주인 월요일부터는 다시 70도대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모처럼 한여름 날씨가 찾아왔지만 해수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염된 하수가 대규모로 유출돼 강과 바다로 유입되면서 지역 당국이 LA 지역 해안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다우니 지역의 한 주택가에 엄청난 양의 오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티 위생국의 오수 처리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해 하수도가 막히면서 무려 25만 갤런에 달하는 오수가 역류했습니다. Start to feel smell some very nauseous smell, and then I coming out and I see black water everywhere. It was a unique smell, chemical, kind of chemical, and the sewage, waste, human waste, of course. 오수가 처음 유출된 이곳 다우니 주택가는 만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진원지였던 주택가 일대는 카운티 위생국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곳곳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상당한 양의 오수가 LA 강을 타고 남쪽으로 흘러가 롱비치 지역의 바닷가로 유입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롱비치시 당국은 LA 강 유역 7마일에 걸쳐 모든 해변들을 폐쇄시키고 일반인들의 수영을 금지시켰습니다. We need to have 2 clear water samples consecutively before we can reopen. So we'll start testing on Monday, and then we'll test again on Tuesday. If both of those are clean, we can open the beach on Wednesday. If not, then we'll just have to wait to see, how long it takes until the beaches are cleared up. 현재 롱비치를 제외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해변가는 별도의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처럼 만의 한여름 날씨로 이번 주말 남가주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LA 카운티 당국도 이번 주 초 높은 박테리아 수치로 해변 수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는 만큼 바닷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캐나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낚시하는 장면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유튜버에게 벌금형과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캐나다인 그레그 오벤스와 미국인 자카리 포울러는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만나 함께 일하게 됐는데 이들은 4년 전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한 달간 생존하는 영상을 촬영하며 포획이 금지된 송어를 잡는 등 국립공원 규칙을 어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그레그 오벤스에게 $6,000의 벌금을 부과했고 자카리 포울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시청자들의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LA 경찰국이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속 경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은 노스할리우드 경찰서에서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디에고 호세 미란다 로페즈 경관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페즈는 LAPD에 임용되기 전에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로페즈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페즈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LA 카운티 검찰은 다음 주 이번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으로 기소할 전망입니다.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홍보 영상이 상영됩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30초 분량 영상은 타임스퀘어에 자리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전광판을 통해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약 680회 송출됩니다. 영상은 한국전쟁 10대 영웅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평화는 이들의 희생 덕분이며 한국전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엔군 초대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과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 및 그의 아들, 서울 수복작전 중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와 선교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꼽혔습니다. 또 서울의 고아 1000여 명을 제주도로 후송한 전쟁고아의 아버지 디네스 공군대령,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명예훈장을 수운한 랠프 퍼켓 주니어 육군대령, 재미동포지만 부모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자원 입대한 김영옥 미국 육군대령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영웅인 백선엽 육군대장, 전쟁 당시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공군대장, 미 8군 정보연락 장교로서 서울 탈환 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의 정보를 수집해 유엔군 사령부에 넘긴 김동석 육군대령, 서울 수복작전 당시 정부청사 옥상에 인공기를 걷어내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개양한 박정모 해병대 대령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LA 한인타운이 LA시 전역 80여 개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많은 방화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은 모두 1,900여 건, 이 중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사건은 85건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집계된 것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LA 한인타운 다음으로 방화 사건이 많이 발생한 곳은 83건을 기록한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두 곳 모두 노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소방당국은 LA시에서 발생한 화재의 대부분은 노숙자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피우다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사회적인 반감을 표시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 시장 좀 어땠습니까? 일단 이제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이번 주를 한 주를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 이제 6주 만에 처음 3대 지수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딱히 이제 떨어졌다고 하락했다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찔끔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우존스는 0.2%, 네스닥 같은 경우는 0.4%, S&P 500은 0.1%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합세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난주 이제 4주 연속 지난주까지 올랐던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상승 모멘텀을 멈추고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거죠. 네, 이번 주 발표된 경제 지표 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5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지 그것도 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주 발표된 이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2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이제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2주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또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22%를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상승했던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한풀 꺾였죠. 이제 3주 최저치로 밀린 상태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이제 빅스 인덱스죠. 빅스 인덱스가 이번 주 15개월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빅스 인덱스가 추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소와 다르게 주식시장이 상승 반전, 하락 반전 엄청난 폭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상당히 좁아진 폭에서 아주 잦은 움직임을 반복했을 뿐 요동성이 크게 이제 가라앉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옐런 재무장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불필요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은행들의 강화된 대출 기준이 금리 인상과 흡사한 긴축 효과를 낼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5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85% 육박하고 또 특히 이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도 25%까지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금리 동결은 없고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죠. 5월 달은. 근데 거기다 더해서 6월 달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25%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그 빅텍들의 실적 결과 그리고 경제 지표 등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엇갈린 실적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히 이제 뭐 순이익이죠. 그로스 마진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3.4%를 예상했는데 19.3%가 나오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3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오늘은 추가 하락하지 않고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 테슬라가 10.7% 정도를 하락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올해 들어서는 예를 들어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34%를 폭등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2월 중순까지 거의 진짜 97%를 폭등한 다음에 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두 달 동안에 27%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이제 상승해 있는 상태고 다음 주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넷플릭스가 이번에 끝났으니까 다음 주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팽 주식들이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알파벳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마존 실적 결과가 완전히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다 더해서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지수, 또 GDP 속보치, 시카고 PMI, 그리고 연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텍들의 실적 결과 플러스 또 뭐 개인 소비 지출 여러 가지 이제 내구 제조 뭐 이런 식으로 경제 지표들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좋은 사인이 나왔을 때는 패닉 바잉이 엄청나게 몰려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패닉 셀링이 또 완전히 몰려오면서는 이 5월 중순 그러니까 5월 초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좀 판가름 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는 얘기죠. 네, 다음 한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